네, 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 전쟁 9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을 위기의 아메리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말까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번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번에 그 내용을 정리할 내용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8월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일어났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최초 이제 태양광부터 세탁기까지 세이프가드 발동을 하고 철광, 알루미늄 관세부가 쭉 이렇게 관세 최근 2천억 불 관세 부과까지 쭉 흘러온 것 같네요. 오늘 내일 다음 주 중에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극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좀 빠르게 진전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뉴스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차관급 협상, 이건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있었죠. 8월 24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일반적인 공식적인 뉴스를 통해서는 그 차관급 회의가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가 못했죠. 반대였죠.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중요한 그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차관급 회의였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덜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미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했던 게 중국 중앙은행에서 위안화를 지지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실제 그 중국 당국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환율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역주기 요소라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어요. 카운터 사이클리컬 팩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위안화 평가 절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역주기 인자라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이제 환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8월 3일부터 해가지고 8월 24일까지 위안화 평가 절하를 이제 방어하는 중국 당국의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8월 24일날 발표됐던 역주기 요소가 이제 편입시키고 나서 백악관에서도 미국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했던 게 뭐냐면은 똑같이 이게 8월 24일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지분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둘 다 기존의 미국 입장에서는
메인 토픽으로 요구했었던, 중국 당국에게 요구했었던 내용들이죠. 그 두 개가 뭐 차관급 회의에서 끝나고 나서 이런 반응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유의미한 뉴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최근 이제 9월 9일 내일이면은 북한 건국절, 이제 건국 기념일인데 당초 시진핑이 방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 시진핑이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를 했었죠. 왜냐면은 북한을 시장에서 고립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중국이 뒤에서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을, 시그널을 내비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불편하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리고 시진핑은 또 한 번 자존심을 굽힙니다. 본인이 방북하는 것을 일정을 취소하고 중국 당국 내 서열 3위 리잔수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이해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정 하나였는데요. 이거는 중국과 상관없이, 상관없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이 결과 평양에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또 한 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자 이제 트럼프가 어제자였나요? 이제 얘기했던 게 김정은으로부터 친서 편지가 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이야기했었거든요. 본인이. 트럼프도 매우 지금 북한의 답변과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늘 메인 뉴스죠.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몬타나에서 지지 연설을 했었는데요. 이 지지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태고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었죠. 역시 김정은과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트위터로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루빨리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진행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탄핵이 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주중에 지금 뉴욕 타임즈를 통해 가지고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아주 충격적인, 아주 메가톤급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이건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기가 이제 익명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게 됐던 게, 보시면은 미국을 구하고 싶다,
미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내려고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미국을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그림이잖아요. 보시면은 첫 번째, 단순히 이제 좌파적인 성향에서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선출됐던 대통령이지만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공화당의 이념, 그리고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고 시장 개방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공화당의 이념과 반대되는 그런 정치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로크백 다시 되돌려야 하는 무모한 결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메가톤급인데요. 내각에서 25대 개헌을 구상하기도 했었다. 이게 정말 메가톤급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측근에서 트럼프를 밀어내고 부통령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올리려고 했던 구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제 트럼프를 탄핵을 또는 밀어내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금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익명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고요. 지금 트럼프가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몬타나 연설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가짜 뉴스들 맹렬히 비난했고요. 본인은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표현을 했죠. 만약에 본인이 탄핵되게 되면은 미국은 제3의 국가로서 혼란이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는 금융시장이 대혼란이 올 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금 뭐냐면은 조지 파파도플로스라는 트럼프 측근인데요. 그 러시아 스캔들에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 이제 법정에서 본인이 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 실수, 본인이 그런 행동들, 러시아 수사를 방해했던 그런 행동들을 끔찍한 실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이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지난번 이제 개인 변호인단들 유죄 판결 받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의 트럼프 측근이 유죄 판결 받으면서 점점 상황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해지고 쫓기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하나 더, 모든 이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존 맥케인이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영웅급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 맥케인은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집안에서는 군인 집안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민들한테서는 많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사망하면서 이 추모 행사장이, 현재 장례식장이
트럼프 반대의 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좀 국내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노회찬 의원 사망 사건 있고 나서부터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급선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존 맥케인의 장례식장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는 여기저기서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고 실제 좀 심리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민주당도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에 있어가지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보면은 이제 중간 선거 결과 예측치인데 하원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이 꽤 많은 의석수로 이제 공화당을 앞서는 걸로 나와 있죠. 이제 지난번에 화면이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민주당 의석수는 변하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189석 그리고 공화당 176석 그리고 경합지역 70석 보시면은 경합지역이 3석이 늘어났는데 이 지역이 공화당에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데 세 곳이 되는데 이 지역이 모두 공화당의 이제 의석이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많이 부과했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관세 부과했던 게 지금 효과가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3년인가요? 지금 가장 큰 규모로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18년도 최근 무역 수지 중국과 대중 무역 수지 규모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가 이제 2017년도인데 2017년도랑 2018년도 비교해 보면은 지금 2018년도 7월 결과 나온 게 적자 규모가 제일 큽니다.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관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했는데 환율 때문에 지금 역효과 나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 조용히 아주 강력한 또 행보를 하나 했었죠.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의 정상을 중국 본토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셔스랑 자유무역협정 체결했었는데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언론이 없어요. 그냥 중국의 정상들이 아프리카의 정상들이 중국에 방북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림 자체가 공산당 회의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600억 달러 원조해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600억 달러 원조해주겠다. 중국 내에서는 좀 반발도 있대요. 자국들도 힘든데 왜 중국에게 아프리카에게 지원을 해주냐. 근데 오래전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도 중국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는 그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프리카 지하자원 맵인데요.
이제 크루드 오일, 원유부터 골드, 다이아몬드, 골드, 커피, 철광석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1대1로.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뭐 경제 규모가 작고 GDP 수준이 작아서 그거는 지금 현재 되게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국제 정세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냐면은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부패가 되게 심해요.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전부터 유럽의 그 식민지를 많이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과 많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했었죠.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경제 개발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문맹률도 높고. 그런데 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는 뭔가를 도약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지배 권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중국이 손을 뻗친 거고, 그 손을 아프리카가 잡은 거죠. 1대1로 일정에 있어서도 해상 실크로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런 길에 중요한 요충지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지하 자원인데, 먼저 금 같은 경우는 금 보유량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부동의 1위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금을 매수하면서 이제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배제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의 금 보유량. 근데 사실상 아프리카에 금이 매립되어 있는 금량이 중국으로 다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아마 미국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차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석유가스죠. 석유와 천연가스 부분인데, 현재 석유는 이제 중동 지역과 이제 북미, 베네수엘라 이쪽 지역에 가장 많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중국은 이란, 그리고 이란, 그리고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런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유전을 본인들이 손에 넣게 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유를 보유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랑 중국만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란의 석유를 중국이 거의 다 이제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더해지면은 뭐 이제 중국이 사실상 1등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다이아몬드인데요. 세 번째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지금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다이아몬드 주요 그 광산이에요. 매립지예요. 보면은 러시아의 일부분, 호주의 일부분,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에 있어요. 캐나다에도 한 곳 있고. 이런 광물 자원, 그리고 코발트, 전기 자동차의 핵심 연료죠. 자동차 배터리. 보시면은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발트를 중국이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을 지금 중국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들 하는 거죠. China control of cobalt supply is a risk for car industry.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모든 메이저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 종식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 친환경으로 수소나 전기자동차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기 자동차 하려면은 이제 코발트가 필수적으로 이제 배터리 원료로 들어가게 되죠.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앞으로는 중국 눈치만 봐야 될 것 같다고. 독점입니다, 지금 60% 이상을 콩고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프리카 여타 지역 코발트 공급량까지 포함을 하면은 중국이 거의 한 80% 시장을 점유하게 돼요. 보시면 82.8%. 이 2016년도인데 시장 점유율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히토류네요. 앞에 게 이제 코발트였고, 코발트도 거의 한 7-80%고 지금 히토류가 이제 82.8%.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82.8%가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4차 산업 기반이 되는 중요 핵심 원료들이 다 중국 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노리고 오래전부터 중국은 아프리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영국의 약점 앞으로 이제 브렉시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기회를 삼아서 또 단순 미국의 자본만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런던과도 연계해서 주식시장 개방하겠다 이렇게 중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 현재 트럼프가 이런저런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중국은 이제 그런 기회를 틈탄다고 해야 되나, 좀 행보를 자신 페이스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인들 기관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지금 외인 기관이 지난 5개월 동안 2014년도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외인들은 뭐 하루 이틀 베팅해서 수익 보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 같은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큰 수익을 노려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안화 가치가 많이 내려온 이 시점에 역사적으로 가장 앞으로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시점에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많은 외인들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성장성도 있지만 이제 지수와 관련돼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MSCI에 편입되는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급격한 주가의 등락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트럼프는 이제 미국은 이제 다음 주에 일본과 FTA 협상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일본이 또 어떻게 또 얍삽하게 나올지 전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거의 돈으로서 한반도 문제 비핵화 관련 지정학 리스크 해소하고 재건하는데, 북한 재건 사업에 이미 들어오는 걸로 약속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상당 부분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미국이 부담할 자금까지 일본이 다 부담하면서까지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트럼프 탄핵인데, 탄핵이 되었을 때 주가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거는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현직 대통령, 지금 임기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이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기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위기의식을 느낄만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뭐 의미 없던 적이 없었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요즘에 모든 뉴스들이 트럼프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정말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트럼프에게 초점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지정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트럼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탄핵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백지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함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뭐 방향성에서는 저는 또 뭐 한국 시장이 아니면은 중국이나 미국 또는 브라질, 베트남,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자금들을 피난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한국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아니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가시화되기 전에 북한과 어떤 남한과 중국과 미국과 이런 관계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마리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새로운 뉴스, 새로운 소식 받고 싶어 하시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